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주한미 대사관과 오스령 관광청 카이스트 대기업들도 그렇고 대기수리기 하여튼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뉴스에서도 플라스틱 창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리창이 있다 플라스틱창을 덧대자 했더니 그대로 서울시에서 하시더라고요. 비상비 시스템도 그렇고 플라스틱창이 안쪽 바깥쪽 있고 안쪽에는 유리창, 플라스틱 바깥쪽 안쪽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 플라스틱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필름, 방탄 소재로 가져가거나 플라스틱 얇게 여러 겹에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썼는데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홈을 팔 때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안에 이게 이거를 없으면 스키가 차서 안 됩니다. 이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얇게 여러 개 플라스틱을 가져가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플라스틱, 유리창, 플라스틱, 유리창 이럴 수도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리거나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을 덧대서 하시지 않으셨겠죠.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판에 홈파가 나노 구조로도 되는데요. 그래서 안에 수평 터널과 조직 터널로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 기술로 씁니다. 유리석형 코팅 대사를 유리망 코팅기를 실리콘 웨이버, 플라스틱판, 유리기판에다 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 개 코팅을 주고 사실상 그걸로 피복을 입혀주거나 의류 방수제 같은 거 기타 다른 절연 구조를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절연 구조를 마더보드나 기판 구조에 보일러 기판이를 모든 기판 구조에 절연체를 밑에다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미세 전류라든지 열이 전염되지 않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런데 피복이 있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전기가 저장이 돼서 멀리 가거나 여러 개 10개를 묶어도 열이 전염되지 않는데요. 랜드 플래시나 그래서 뭐죠? 네, HBM 이런 데 적층할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절연체가 뭐가 됐든 이것은 유리석형 코팅 예사로 유리망 코팅제라든지 의류 방수제 기타 다른 걸처럼 여러 개 코팅을 줘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모든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지하를 파서 전기선 통신을 넣는 기술도 씁니다. 텅스텐에 무겁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이 전도가 되는데요. 텅스텐은 약간 무게를 가볍게 얇게 만들거나 텅스텐 구리약금을 만들거나 거기다 구리를 텅스텐을 빼고 구리를 약간 두텁게 하거나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구리다 그럼 이쪽을 약간 두껍게 하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열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껍게 하면 한쪽으로 전기 열 냉기가 증폭이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역시 동일하고요. 여기 PM 반도체나 펠티어 소자 다른 데 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국제적인 기술이 전 세계 어떤 그동안의 모든 업체 기술들이 뛰어넘는 기술들이 참 많아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물론 헤아릴 수는 있죠. 헤아릴 수 있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국제적인 어떤 기술을 다 뛰어넘거든요. 저는 과학적인 합리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허황된 소리를 하지 않고요. 의학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가득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직 관통 기술로서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기선 송선을 넣어가지고 한다 그랬더니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 구조로 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상류로 3D 반도체에서 쓸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건 이제 수직 관통구로 해서 SK 반도체나 삼성 반도체 다른 데서도 쓰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자동차 타이어, 모터바이어, 그다음에 이렇게 축구, 농구공 접합, 인조 피혁 접합, 펠리컬 접합, 그다음에 카본 소재 접합 구조에는 고무 접합,
고물과 고마 플라스틱 접합, 플라스틱과 금속 접합, 서로 이종의 것을 접합하거나 접합 기술에 사용하는데요. 뭐 공기부양장 같은 고무 보트 이런 데 접합하거나 자동차 타이어 같은 데 한 겹 더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무 주부 같은 거를 얇게 피복을 하나 더 줘가 그때 접합할 때도 이제 접합 기술을 사용하거나 자동차 의자 접합, 그다음에 피혁 접합 이런 데도 접합 구조로 사용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단열 벽지 같은 접합이라든지 뭐 장판 접합 이런 기타 접합 구조로 사용하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을 갖다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어디 납품을 국제적으로 크게 하거나 정보 연구 지금 제 기술이 지금 YTN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지금 연구기관 기업들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든지 제 기술이 한국 아니어도 어디서라도 그 무단으로 큰 납품을 받아줘서 거기다 기술을 몽땅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때려봐가지고 자기네 기술로 인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그런 업체를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멋대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중국이 인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납품한 그것을 근거를 들어서 자기 기술로서 그렇게 무단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쪽이 개발한 기술이 아닌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가상적으로 제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쪽 업체로 이제는 그렇게 인정을 해줬을 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그 기술 이미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인맥을 갖고 있거나 해서 기술을 넘겨받거나 이전을 받거나 그 기업을 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름 없는 데가 할 수도 있고요. 대기업하고 같이 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는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회사를 해외에 만들어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자회사를 두거나 다른 데 납품받아 들어와도 그것을 통관을 안 해주고 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성이 뚜렷할 경우에